여러분들도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제 청소년 복지론 제7장 사회복지 첫 번째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사회복지의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의 그 정의는 우리가 개념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사업과 같은 이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요구는 학생으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 이 생태체계적 관점이고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해서 이 교육의 목적과 학생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학교 사회복지 이 서비스는 학교 사회복지 사업과 같은 이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학생의 욕구는 뭐냐 하면 이 학생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즉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이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해서 교육의 목적과 학생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학교 사회복지는 인간이 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과정을 달성하도록 하는 이 학교 교육의 이념과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 사회복지의 목적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 그게 뭡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학교 교육의 이념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이거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의 목적을 모두 포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학교 사회복지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이고 그 다음에 학교 적응의 최우선을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자,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또 가족 또는 대인관계상의 어떤 문제 그리고 학교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학교 적응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결을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돼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자, 19세기 후반에 이 의무교육과 함께 영국에서 시작된 이 학교 사회복지는 오늘날의 교육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사회사업, 그 다음에 학교사회 혹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이런 것들과 같은 이름으로 전 세계 40여 국에서 시행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시작된 학교 교육의 시작은 실적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이 시작은 미미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학교사회복지협회가 이제 창립이 언제 됐냐 하면 2000년도에 한국학교사회복지협회가 이제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제 7명
7명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2002년도가 되면서부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획 사업이 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제 진행이 되냐면 2003년도부터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여기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이 사업과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원에 관한 학교 사회복지 사업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종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6개 시범 사업, 96개의 시범 학교 사업이 이제 민간 차원에서 여기에서 이제는 웨스트하우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사업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이제 위 프로젝트라는 어떤 그런 것들 다양한 이런 어떤 사업이 이제는 수행되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1993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교 사회복지비 시작이 됐지만 미미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7명이 상주했는데 이것은 실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이제 지원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2003년도부터는 이제 교육자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교육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위스타트 사업이라든지 위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면서 많은 어떤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제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자 전국적으로 학교 사회복지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학교는 2013년도에 이제 한 2013년도에 우리가 얼마냐 3,968개 개가 이제 확대되고 이제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에 잘 적응해서 계속적으로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장을 제공하는 학교의 어떤 중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도와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교 사회복지는 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업의 한 분야로서 지역 학교와 그 다음에 연계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7년, 즉 1997년에 교육부의 어떤 그런 학교 사업 복지 이제 시범 사업, 이 시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상주형 학교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 실시된 학교 상주형 학교 사회복지 실천은 학교 복지 실천의 적극적인 이제 실천으로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들은 어느 하나의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연계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학자들에 대해서 학자들의 어떤 학교 복지 사업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 이제 이루어져 왔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자, 학교를 자, 실천, 즉 실천 장소로 하여서 학생이나 학교, 가정, 지역사회 어떤 그런 역균형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학생의 어떤 심리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어떤 잠재력과 이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과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자,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학생 복지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이고
사회사업의 실천의 어떤 전문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학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늘 이 학교의 실천 장소는 학생과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 이 역할, 상호 역할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의 그 상호적이고 역기능적인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이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학생들의 본질적인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 학생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사업의 실천 분야의 어떤 전문 분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태계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아동과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변화에 잘 적응해서 계속적 학습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장을 제공하는 학교의 중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도와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은 뭐냐? 역할은 자,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현재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특수교육과 그 다음에 일반 정규 교육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모든 체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교류를 변화시키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기반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어떤 사례 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과 제한 이 모두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는 그래서 예방과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중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전미사회복지협회. 자, 전미사회복지협회가 이제 2002년도에 협회가 창설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의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한국 사회복지를 공교육 체계화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위해서 학교나 가족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돼요? 수행하는 노력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여기에 이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미사회복지협회가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느 한 기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학교와 가족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것들이 상호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학교사회복지협회의 어떤 정의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그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이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과 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인교육의 학교 이념을 달성하도록 돕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협회의 정의는 많은 학생들이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복지 분야의 한 분야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이제는 이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 복지가 실현되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가 학교를 포함한 교육체계에서 교육 취약 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교, 가족,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노력을 조정하는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교육 환경과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이 정책적이고 실천적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늘 보면 기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복지의 한 영역은 어느 기관이 아니라 학교와 가족과 지역사회가 이러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통해냐? 최상의 교육 환경과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실천 활동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의 어떤 학교 사회복지의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공통적인 부분과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부분과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학교 사회복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교육제에 대한 복지제도를 접목할 것. 자, 교육제도에 복지제도를 이제 접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가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리드해 가는 거라고 하지만 교육제도에 이 복지를 접목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초해서 여기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교사와 그다음에 지역사회 등 학생에게 어떻게 돼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체계를 개입 대상으로 삼고 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학생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체계 내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학생과 가정을 원조하는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자, 가족과 교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체계를 가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생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 체계를 구축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강점 관점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돼요?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동시에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개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와 가족과 지역사회의 강점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점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두고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학생과 교사와 가족과 지역사회의 어떤 이런 강점을 발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여기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학교 내에 안전하고 학교 내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의 규범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에 학생이 어떻게 돼요? 누가 주체가 돼요? 학생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고 이바지하는 게 학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학교 내에 여기에서 학교 내에 학생들을 위한 어떤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더욱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자랑스럽게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더 쉽게 어떻게 돼요?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공통적인 부분과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학교 사회복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6째 보면 학교 사회복지는 이 교사를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접근하는데 특히 이 교사와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활동, 그 다음에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적 활동과 근대화를 이바지하는데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사회복지는 교사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함께 이루어가고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교사의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다양한 문화활동과 그 다음에 교육활동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회복지의 1단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잠시 후에 이제 2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